안녕하세요. 영동 상천농원입니다. 오늘은 5월 23일이네요. 제가 오늘 인상가리를 연면 시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인상가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인상가리를 잘못 쳤을 때 부작용이 또 있으니까 어떨 때 인상가리를 연면 시비를 해야 되고 어떨 때 이제 다른 거를 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이제 10년차 사과밭 적가 작업을 다 하고 도장지 제거도 어느 정도 했어요. 올해는 착가량이 예년에 비해서 좀 적기 때문에 도장지 제거 리프트 타면서 적가 작업하면서 위에를 다 했고요. 아래쪽은 아직은 이제 좀 덜한 데도 있어요. 한 번에 도장지 제거를 다 하면은 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장지 제거를 다 한 다음에 적가를 하고, 제가 오늘 인상가리를 연면 시비를 했어요. 그래서 어떨 때 연면 시비를 해야 되고 어떤 나무는 또 연면 시비를 하면은 좀 심각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도장지 제거는, 제가 도장지 제거는 작년하고 재작년에 워낙 많이 올렸기 때문에 따로 올해는 안 올렸는데, 직립된 것만, 아주 강한 것만 좀 빼주면 돼요. 유목 같은 경우는 과도하게 자꾸 손을 대면 안 좋고, 성목같이 저같이 이렇게 10년차 되고 이러면은 도장지 제거를 하지 않으면 이 수간이 너무 복잡해 가지고, 착가가 적게 된 나무들은 너무 복잡해서 꽃눈 분화에 아주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5월이 현재 꽃눈 분화기잖아요. 올해 꽃눈이 생긴 게 제일 이제 좋은 꽃눈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꽃눈을, 좋은 꽃눈을 만들어서 내년에 농사를 이제 잘 지을 수 있나,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어떨 때 연면 시비 보면은 옆집에서 연면 시비를 하니까 나도 연면 시비를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도로 독약을 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수세가 센 나무들을 인상가리를 연면 시비를 해야 돼요. 근데 수세가 약한 나무를 인상가리를 연면 시비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냐 하면은, 안 그래도 수세가 약한데 인상가리를 연면 시비를 하면 수세가 더 떨어져요. 더 떨어지면서 사과는 거의 안 굵어져요. 그리고 잎이나 이런 신초나 이런 것도 자람새가 멈추기 때문에 수세가 약한 나무는 인상가리를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또 유목들, 이제 사과가 착가가 안 된 그런 나무들 있죠. 1, 2년 차. 이런 거는 이제 도장지가 많고 수세가 너무 세고, 그러니까 너무 깊게 묻었든지, 겨울에 거름을 너무 많이 줬든지, 질소 성분이 많다든지, 그럴 때는 이제 연면 시비를 해야 되고, 이제 막 자라는 게 아직 수세가 약한 나무들을 연면 시비했을 때는 제일 큰 부작용이 엽소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이렇게 신초가 이렇게 아직 멈추지 않았잖아요. 근데 일부는 또 멈추고, 이런 결과지는 지금 멈췄잖아요. 이런 게 이제 좋은 내년에 꽃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부,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이제 수간 바깥쪽에 있는 거는 신초들이 자라는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상단도 직립되어 있는 게 신초가 자라려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도장지를 이렇게 밖으로 드러난, 이렇게 바깥쪽으로 있는 이런 거를 갖다가 도장지를 없애면 안 되겠죠. 이런 건 도장지가 아니에요. 그냥 자라고 있는 거예요. 멈추지만 않았다 뿐이지, 이거를 제거를 하면은 안쪽에 있는 이렇게 멈췄던 게 영양분이 이쪽으로 집중이 돼서 이게 또 2차 성장을 해요. 새순이 다시 나와요. 다시 자라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수평이나 약간 70도 80도 이렇게 돼 있는 도장지는 아니죠. 이게 이런 가지들은, 새순들은 제거를 하면 안 돼요. 똑바로 서 있는 직립지, 이런 어디에 제일 도장지가 많은가 하면은 작년에 그 가지를 자른 부위, 여기를 자르면은 자른 부위에서 반발을 한다 했잖아. 그러면 여기가 3개 4개 도장지성 가지가 나와요. 그런 것만 제껴서, 옆으로 제껴서 없애주면 되고요. 그러니까 가지를 자른 부위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싹 없앴어요. 안 없앴으면은 자른 부위에서 직립이 돼서 막 이렇게 하니까 햇빛도 안 들어가고 수관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핵심적인 도장지만 없애야지 괜히 잘 자라고 있는 거를 만지면 안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과대지가 벌써 멎었잖아요. 이런 거는 빨리 멎는다 해서 또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것도 멈췄잖아요. 이런 거는. 그러고 이 과대지는 아직 멈추지 않고, 이러면은 제가 옛날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꽃눈을, 모든 가지를 꽃눈으로 만들려는 그런 욕심은 버려야 돼요. 유목들도 어느 거는 신초가 멈추지 않고 가을까지 이렇게 새순이 계속 자라요. 그러면 양분이 이렇게 멈추지 않는 게 소화를 시켜줘야 돼요. 남는 양분을 이렇게. 그런데 일부 안쪽에 있는 이런 결과지는 꽃눈이 멈추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지, 바깥쪽에 있는 거나 상단에 있는 거를, 이런 거를 과도하게 도장지를 없앴을 경우에는 잘 꽃눈이 형성되고 있는 게 2차 성장을 해가지고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착가량이 예년에 비해서 뭐 한 20-30%는 줄을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수세가, 도장지를 지금 제거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지 아주 수관이 복잡했었어요. 그래서 이래 보면은 잎도 녹색이고 진하잖아요. 잎도 크고 맨들맨들 막 이러잖아요. 이러니까 수세가 지금 약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2차 성장 이제 하는 것도 방지를 하고, 꽃눈, 인산이라는 게 꽃눈 형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줘요. 그래서 인산가리라는 거는 인산하고 가리가 이제 포함된 그런 비료예요. 비료인데 비료 중에서도 토양에 주는 비료가 있고, 연면시비, 물에 녹여서 잎에다가 뿌려주는 거예요. 연면시비는. 그러면은 기공을 통해서 그 흡수를 하는 거예요, 비료 성분을. 그래서 연면시비용은 물에 잘 녹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물에 녹여서 수용성 인산가리라고 이제 해야 되겠죠. 그 인산가리를 이제 물에 녹여서 이제 살포를 하는데, 이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이제 막 유목들 자라는 거, 정상적으로 자라는 거는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사과가 이제 성목들, 수세가 세고 착가량이 적은 나무들, 이런 나무 위주로 인산가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인산이라는 게 요소, 질소는 이제 신초를 잘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인산 같은 경우는 뿌리 발달을 도와주고, 가리 같은 경우는 튼튼하게 하고 과일을 굵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리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연한 가지, 새순 이런 거를 좀 강하게, 빳빳하게 이렇게, 그래서 신초가 우짜라지 않게, 약하지 않게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면 시비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오늘은 단독으로 제가 연면 시비를 했어요. 단독으로 여기 이제 10년차 여기 이제 1.5kg, 500리터에 1.5kg 정도를 했어요. 그런데 농약하고 혼용해서 이제 인산가리를 살포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따로 하면은 힘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뭐 큰 부작용은 없는데 항상 뭐든지 단독 살포할 때가 제일 효과는 좋아요. 농약하고 뭐를 다른 이제 영양제나 이런 거를 첨가했을 경우는, 농약, 비료나 이런 걸 첨가했을 때는 농약도 그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인산가리를 연면 시비할 때 이제 농약에 섞으면 인산가리 효과도 100% 발휘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독으로 했을 때는 농약을 단독으로 살포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농약도 2가지, 3가지 막 치잖아요. 근데 한 가지 칠 때가 제일 효과가 좋고, 2가지, 3가지, 4가지 치면 칠수록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편의상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그냥 섞어서 치잖아요. 그래서 농약 칠 때 시간이 없고 그러신 분들은 인산가리를 시비할 때 한 1kg 정도만, 농약하고 할 때는 한 1kg 정도를 같이 연면 시비를 하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독으로 했기 때문에 좀 강하게 1.5kg 정도를 오늘 연면 시비를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 인산가리라는 게 활용을 잘하면 좋지만 잘못했을 경우에는 또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
엽서 현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사과가 굵어지지 않는다든지 신초가 멈추는 현상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착색기나 이럴 때 인상가리를 연면 시비를 이제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수세가 약한 나무들 있잖아요. 또 사과 착가량이 많고 그랬을 때에는 인상가리는 연면 시비하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3, 4년 차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말통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뭐 동물성 아미노산하고 식물성 아미노산하고 같이 섞였다는데 이런 아미노산 제품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세가 약하다 이러면은 저것도 농약 칠 때 같이 섞어서 이제 치면 아무래도 활력이 있는 거죠. 요소를 바닥에다가 이제 시비하다 보면은 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늦게 이제 흡수를 하고 이러면 착색기 때 또 착색이 안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는 거의 이제 앞으로는 요소를 뭐 바닥에다가 연면 시비를, 아니 바닥에다 토양에다가 시비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수세가 약하다든지 과일을 좀 키우고 싶다 이러면은 이제 아미노산, 동물성 아미노산 뭐 이런 거 연면 시비를 살짝 해주고, 이것도 이제 늦게까지 하면 안 되고 한 6월 한 초중순 그 정도까지만 해야지 7월 8월 막 이럴 때 하면은 또 착색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해야 되죠. 부사 같은 경우는 항상 수세가 조금 약하다 그런 느낌이 들어야지 꽃눈이 잘 생겨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댓글에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과나무가 5년, 6년, 7년 됐는데 아직까지 사과 수확을 한 번도 못했다. 그런 거는 거의 다 수세가 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키운 거지 가위를 열리게 하지 않은 거죠. 거름을 많이 한다든지 요소 성분, 질소 성분을 너무 과다하게 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성장만 하지 나무가 이제 이렇게 꽃눈을 이제 만들지를 않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꽃눈 분화기인데 잘 선택하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보면은 이제 꽃눈이 멎었잖아요. 이런 게 이제 내년에 꽃눈이 좋은 꽃눈이 되는 거예요. 그래 5월 달에 이렇게 멎어야지, 이러다가 이제 또 장마철에 이게 2차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2차 성장하면 또 가만히 내둬야 돼요. 다 꽃눈이 10개가 형성이 됐는데 10개 다 2차 성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 두세 개가 2차 성장할 수는 있는데, 그걸 갖다가 2차 성장한다 해서 하계전정, 여름전정으로 다 없애버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존에 잘 만들어진 그런 꽃눈이 2차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걸 주의해서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농사도 욕심을 너무 부리다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내가 인상가리를 살포할 때는 수세가 세서 수세를 좀 약하게 해야지, 요소를 연면 시비를 한다든지 토양해 줄 때는 수세가 떨어졌으니까 활력을 좀 줘야지, 이렇게 이유가 뚜렷해야지. 남이 뭐를 한다 해서 내 가온에도 똑같이 했을 경우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항상 헷갈리고 잘 모를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전문적으로 농사 짓는 분들은 상품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인상가리도 하고 저렇게 아미노산 저런 것도 하고 방제도 10일마다 살충제, 살균제 이렇게 하는 거지, 일반 텃밭에서 하시는 분들은 뭐 인상가리를 안 한다 해서 그게 잘못되고 그런 건 없어요. 제가 항상 말했지만 물만 이제 부족하지 않게, 수분이 부족하지 않게 토양에 주고, 수세가 약하면은 요소 정도를 주고, 그것도 이제 6월 넘으면은 요소도 이제 연면십이나 토양에 이렇게 되도록이면 안 줘야 되겠죠.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뭐 사과나무에 이제 잎에 엽서 현상이 생겼다든지 이렇게 돌발 상황이 있지 않고는 앞으로는 요소, 질소 성분이 많은 거를 사과나무에다가 투입했을 때는 그것도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리터에 이제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 4, 50g 정도 타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농약하고 같이 할 때는 한 40g 정도 하고 단독으로 할 때는 한 50g 정도 하고, 그래서 인상가리가
나름 이제 이걸 잘 활용을 하면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인상가리를 이용해 가지고 꽃눈 형성기 5월 달에 꽃눈을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영동 상촌농원이었습니다.